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전수환입니다. 저는 노무사가 아니라 뒤에 수식어가 안 붙는군요. 네. 자, 제가 설명드릴 과목은 인사노무관리라는 과목인데요. 이게 아주 이름은 전통적으로 해서 굉장히 이름은 클래시컬하지만 요즘에는 이렇게는 안 부릅니다. 아까 좀 전에 송치경 노무사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올해는 좀 시험이 스타일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공단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노무사가 됐을 때 실제로 그 현실에 가서 정말 일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문제를 내주세요. 이렇게 했겠죠. 그 다음에 올해는 또 그 지원자가 많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변별력을 내기 위해서 시험이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인사 노무 관리도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인사 노무 관리는 일단 보시면 보통 이 노무사라는 과목이 노무사라는 그 공부가 크게 이제 이렇게 두 덩어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법 과목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경영학 관련 과목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학 관련 과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경제학은 잘 모르겠지만 경영학은 저기 법학하고는 체제 자체가 완전히 틀려가지고요. 공부할 때 전혀 다른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법 전공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쓰던 이제 공부 방법론을 경영학 공부하실 때 그대로 쓰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경영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회사에서 돈 벌기 위해서 쓰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회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굉장히 틀려요. 그러니까 큰 회사도 있고 작은 회사도 있고 업종마다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처해 있는 상황에마다 전부 다 다른 카드를 꺼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법률 같은 걸 하나 외워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야 형평하게 적용해야지 이런 이슈가 아니라 그 이슈를 가지고 그 처해 있는 상황마다 어떻게 조금씩 변형시켜서 적용할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워서 한다는 거는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과목이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이론을 이해는 해야 되지만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항상 접목을 시켜야 되는 게 이제 인사 노무 관리죠. 근데 이름이 우리가 시험에서 이게 인사 노무 관리라고 해서 그렇지 사실은 이게 최근엔 이름이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걸 이제 그냥 인사 관리라고 해서요. 그냥 사람 관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을 뽑아오면 이 사람 일하게 해주시오 이렇게 하면 이제 인사부서에서 회사에다가 등록해서 사본 나오고요. 작업복 주고요. 그런 거였지만 최근에 와서는 이게 인적 자원 관리. 그 다음에 제가 그 자료에 썼지만 최근에 와서는 앞에 수식어가 이 세 글자가 붙었는데 이 세 글자가 붙으면서 인적 자원 관리가 이제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앞에 이제 전략적이라는 이 세 글자 붙었는데 이 다음부터는 이제 인적 자원 관리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게 선생들도 가르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인사관리 시절에는 누구나 다 가르칠 수가 있었어요. 그냥 여기 선발하는 방법이 뭐가 있고요. 무슨 방법이 뭐가 있고요. 이런 것만 몇 개만 외우면 누구나 다 가르칠 수 있는 과목이었지만 최근에는 이게 앞에 이 전략적이라는 이 단어가 붙으면서 이게 이제 수준이 굉장히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도 학계에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나온 지 1990년대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20년 정도면 시험에 나기에도 아주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에서도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시험에 나죠. 네. 올해 났던 문제도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에 있는 맥락의 그런 문제고 여러분이 노무사 되셔가지고 노무법인이 아니면 실무에 가시면 여러분이 어떤 노무 관련 법률에 관한 지식을 갖고 실제로 회사에서 인사관리 업무를 수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런 수행에 맞는 그런 문제들을 이제 시험에 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적 자원 관리라는 게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로 오면서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그 특징을 제가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꼭 아셔야 되는 게 현대 인적 자원 관리 대별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시험은 당연히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첫 번째 보시면 첫 번째는 예전엔 이랬습니다. 인적 자원 관리를 하면 인적 자원 관리 연구의 종속 변수는 뭐였냐면 개인 성과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면 그 사람의 성과를 높일 수 있냐 이게 중요한 점이었다면 최근에 와서는 개인 성과보다는
회사 전체, 어떻게 하면 회사 전체의 성과를 높일 수가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점 단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외워요. 보통 보시면 인적 자원 관리를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더라? 네, 개발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고요. 뭐 이렇게 해서 앞에 자만 따가지고 이렇게 외우시는데 옛날에는 그래서 뭐 이런 걸 순서대로 이렇게 외우시고요. 여기에 방법에는 뭐가 있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거를 시험에 거의 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옛날에 인사관리 시절이고요. 지금은 뭐냐면 그러면 좋은 선발 도구를 가지고 사람을 뽑았을 때 그 선발 도구가 회사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한 몇 % 정도 되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게 이제 핵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계, 어떤 인적 자원 관리 이런 한계 이런 거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썼을 때 얘네가 한꺼번에 이게 다 엮여서 이 전체적인 이런 걸 우리가 HR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HR 시스템이 회사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따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도 1번 문제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스템적 관점에서 설계하라라는 문제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상충되지 않게 그냥 설계하는 뭐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전략적이라는 단어는 이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략적이라는 단어는 조직의 전략과 연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예전에 이거 인적 자원 관리를 가르치시는 분들은 전략 경영이라는 거를 몰라도 됐어요. 경영학에 보면 전략 경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영학의 전공에 뭐 재무 관리, 인적 자원 관리, 그 다음에 뭐 조직 전공, 재무 관리, 마케팅, MIS 등등이 있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인사관리 선생은 인사관리만 알면 됐어요. 왜 밑에 백그라운드로 뭐 조직 행동이라든가 조직 이론에 대한 그런 지식만 좀 갖고 있으면 되는데 최근엔 이게 전략하고 연계가 되면서 전략 경영에 대한 또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란 단어는 뭘 의미하냐면 조직의 전략과 소위 말해서 인적 자원 관리가 그냥 혼자서 어떤 회사에서 이런 인적 자원 관리 쓴다는데 이걸 쓰면 제일 좋더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회사는 이런 전략을 쓰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인적 자원 관리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기아 자동차에서 디자인으로 자동차에 승부를 걸려면 그러면 이런 거죠. 오늘부터 우리는 디자인 경영이다 이러면 회사에 그러면 디자인 잘 만들 수 있냐? 보면 기존의 디자이너는 다들 병신이라 안 돼. 그럼 다 잘라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자르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을 새로 훈련을 하려면 5년이 걸. 그러면 5년 후부터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전략을 정하면 인적 자원 관리가 그런 전략을 실행해 주기 위해서 그거를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야 회사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회사의 전략이라든가 인적 자원을 두 개가 전혀 연계가 없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짜맞춰져 있어요. 위에서부터 제일 높은 계획부터 저 밑에 있는 계획까지 일련의 순서대로 이렇게 캐스케이딩이 쫙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계를 뭐 전혀 모르시면 현실에 전혀 의미가 없는 그런 인적 자원 관리 그냥 혼자 외우시고요. 예를 들면 뭐 어떤 교재를 뭐 10번 읽었다 그런 거는 정말 좀 자유행위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막 무조건 외우고 이런 방법로는 최근의 시험에서는 뭐 거의 쓸모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인적 자원 관리라는 게 전략 수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교재에 보면 이렇게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경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건데 제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을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영학에서는 컨틴전시 어프로치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어떤 회사의 전략과 그 다음에 회사 내의 인적 자원 관리가 그 궁합이 잘 맞았을 때 인적 자원 관리가 저렇게 성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두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관점은 1990년대 경영학계의 제일 흐름은 리소스 베이스드 뷰라는 겁니다.